아이들의 숲 우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화분입니다. 화분, 식물. 꽃집은 꽃과 식물이 주력 상품이죠. 꽃만큼 화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는 이제 꽃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이제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화분도 이제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완제품 위주로 조금씩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다가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이제 직접 식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임신하고 했을 때는 무거운 거를 못 들고 이제 쭈그리고 막 움직이면서 식재하기가 힘드니까 완제품을 구매해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종류를 매장에 두지 않고 어느 정도만 할 거면 굳이 식재를 하는 쪽보다는 완제품 구매를 해서 매장에 놔두는 게 좋고 고객들도 약간 좀 대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완제품을 의외로 구매를 더 많이 하세요. 우리는 식물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보니까 토분을 되게 좋아하고 빈티지한 느낌이나 새로운 식물이나 특이한 식물을 많이 좋아하지만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와서 무난하게 선물할 수 있는 가격대와 디자인을 보면 거의 완제품 디자인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약간 우리 동네 분위기를 파악을 잘하셔야 돼요. 부산에서는 무난한 완제품 위주의 화분이 잘 판매가 됐고, 여기에서는 좀 토분에 빈티지하면서 무늬가 특이하고, 자주 접해보지 못한 그런 이제 식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물 위주로 많이 사입을 하고 가져다 놓는 쪽으로 제가 취향을 바꿨고요. 그리고 또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 관리나 이런 거 잘 하시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지만 좀만 이렇게 과습에 좀 많이 안 좋게 식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 관리라고 하기도 그래. 물을 한번 주면 이제 그런 게 통풍이나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봤을 때는 좀 말라가는 게 보여서 물을 주면은 그게 이제 빨리 밑쪽으로 빠지든 위쪽으로 날아가든 이렇게 흙이 말라야 되는데 그게 좀 분 때문인지 아니면 흙배합을 그 식물에 맞지 않게 해서인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래도록 식물을 건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빨리 이제 전문가라면 파악이 된다면 후처리나 분갈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찾을 수 있지만 그게 고깃집에 판매가 됐을 때 일반 고객들은 그냥 물 잘 주고 통풍 잘 되고 햇빛 잘 들면은 식물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애가 점점 죽어가는 게 보이면은 물어봤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판매조차 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거를 본인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가 됐을 때 그런 컴플레인이 걸려오고 그런 컴플레인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완제품을 구매를 하시든 직접 식재를 하시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공부하는 방법이 무슨 식물 창업반 수업을 듣고 식물 전문 과정을 듣고 이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네이버 검색을 해서 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죽여보고 살려보고 경험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식물을 키우고 관리한 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서 웬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과 또 공부도 많이 하죠.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땐 또 찾아서 이게 왜 그러는지 알아야지 저는 그게 풀리는 성격이어가지고 늘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고객들이 약간 좀 식물에 관한 그런 질문이나 본인이 키우는 식물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혀 그냥 이제 벙어리가 되면은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 배웠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충분히 습득이 되고 터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장에 있을 때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하셔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쌓이시면 식물 판매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좀 고객들과의 그런 게 생겨서 더 이제 연결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또 이제 화분과 그 식물의 디자인이 잘 어울려야겠죠.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예쁘다, 사고 싶다,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이제 포트를 들고 다니면서 화분에 이렇게 다 넣어봤어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이 식물이랑 이 화분이랑 어울릴 것인가 이런 거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크기랑 높이랑 이런 비율을 봐야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들고 가서 거기 화훼단지에서 다 넣어가면서 디자인을 맞춰봤었고, 지금은 웬만큼 이제 색이나 크기나 이런 걸 보면 얘는 여기 이렇게 심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확 구매를 해서 있는 화분에서 이제 맞춰서 식재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됐고, 제가 하는 말 전부가 경험을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 내가 한 디자인이 안 팔려서 고생도 해볼 수 있고, 뭐 확신을 가지고 너무 이제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다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여튼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시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의 매출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환경에 갔을 때 그게 또 도움이 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든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초반에는 좀 지출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매장에서 식물 관리하실 때 식물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 얘네를 안 죽이고 오랫동안 예쁘게 잘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식물의 크기나 종류나 뭐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주기부터 이런 게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식물 관리만 해도 시간이 갈 정도로 매장에 식물이 많으면 그만큼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대중적인 거,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반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왕이면 손님도 좋아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식물 위주로 가져다 놔야지. 오래도록 얘네들을 보고 있는 건 저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데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거를 막 갖다 놓으면은 안 팔리고 매장에 있으면 되게 꼴배기 싫어요. 저 되게 꼴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님한테 판매할 때 내가 막 적극적으로 대지도 않아. 내가 좋아하는 식물은 아니니까. 손님들도 이렇게 되게 무난하고 인기 있는 식물이라서 갖다 놨는데도 주인이 그렇게 막 애착 갖고 예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하되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게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꽃다발이랑 똑같아. 꽃도 이제 기본 꽃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식물도 식물과 화분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고객한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선호하는 식물 위주로, 내 눈에 예쁜 식물 위주로 가져다 놓고 손님이 그 식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애착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판매가 되고, 또 집에 가져다 놓으면 다 예뻐요, 식물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식물 위주로 가져다 놓는 게 판매에도 도움이 조금 더 된다라는 제 팁 중에 팁이고요. 화분을 하시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늘 그렇다시피 우리 매장이 로테이션이 너무 잘 돼. 식물이 가져오면 팔리고 이러면은 뭘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어느 정도 뜨문뜨문 판매가 되고 나와의 있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제가 관리해야 될 시간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잘못 자칫하다가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그게 또 이제 지출로서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니까, 식물을 관리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안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게 다 도움이 되니까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내가 측정한 가격이 있잖아요. 식물 가격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꽃값도 그렇고 도매가는 정해져 있지만 이제 판매가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식물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제 어느
좋은 주인한테 가는 게 제일 좋죠. 매장에 오래 두고 내가 막 몇 년씩 키울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식물들을. 여튼 좋은 사람이 생겨서 관심을 가지시면 웬만해서는 합의를 봐서 가격을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손해를 보면 안 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전혀 깎아줄 생각이 없다. 나는 내가 죽이면 죽였지 안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비싸게 데리고 온 거를 그렇게 깎아주면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가지고 계시다가 죽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식물을 좋아하시면 이왕이면 이제 그런 걸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 자체가 식물을 되게 좋아하고 키워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 집에 가서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얘가 잘 자랄 수 있는데, 여기 매장에서 있는 것보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내가 생각했던 측정했던 가격보다 조금 할인이 들어가더라도 고객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 고객에게 되도록이면 판매를 하시는 게 좋고, 여튼 팔면 남는다, 안 남진 않는다, 죽이는 것보다 낫다. 맞죠? 그리고 그 죽은 화분을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데 매장에 그대로 놔둬요. 얼마나 손님들이 봤을 때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죽은 화분이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식물이 한쪽에 막 쟁겨져 있고, 나는 여기서 안 사고 싶을 것 같아. 다 파릇파릇하고 예쁘고 어디 하나 모날 데 없는 애들이어야지 여기 사장님이 되게 식물 관리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꽃집이 반인 반면에 그런 식물을 방치해서 더럽게 관리하고 있는 꽃집도 반이에요. 우리 꽃집이 왜 안 되나를 생각을 하실 때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세요. 외관에서 봤을 때,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냉장고 상태 이런 거 다 봤을 때 고객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은근슬쩍 사기 싫은 느낌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냉장고나 이런 식물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 보통 경남권에 계신 분들은 미래화훼단지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두구동에 이제 화훼단지가 많이 밀집이 돼 있고, 화훼단지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일정 그런 한 종목의 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뭐 난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육이라든지 분재라든지 이런 것만 위주로 하는 전문 단지도 많이 있고, 종합적으로 이제 다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화훼단지도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들 말씀 들으면 전국에서 이렇게 화훼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중에서 두구가 굉장히 거의 탑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상태도 되게 좋아요. 쇼핑하기 되게 좋은데, 거기서도 이제 미래화훼단지가 가장 큰데, 얼마 전에 미래화훼단지에 제가 이제 거기 당연히 회원이죠. 사업자로 등록이 됐으니까 도매가로 구입이 가능한데, 거기서 이제 회원 정리를 했어요. 미래에서. 그 1년 매출액이 몇백 이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회원 배제시켜서 도매가로 구매를 못하게 만들고 소비자가로 똑같이 구매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갑질 아닌가? 이래서 이제 하동에서 오픈을 해서 갔더니 제가 이제 그게 회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비자들과 똑같은 소비자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꽃집을 하고 있는데 도매가로 구매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를 회생시킬 방법이 없냐, 나는 출산도 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식물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나는 사고 싶은데 왜 안 되냐, 뭐 다시 뭐 장사가 안 되던 꽃집도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늘어서 식물 사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방법을 알려다니까 방법이 없대. 그냥 끝이래. 내 이름으로는 이제 여기서 도매가로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꽃집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서 새로운 이름으로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뭐 거기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소단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도 식물을 되게 많이 사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조금씩 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작은 데를 다 쳐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리고 꽃집에서 1년에 그 정도 구매를 안 하면 그게 꽃집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작은 꽃집이 많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굉장히 초반에 힘들게 이렇게 월세만 유지만 겨우 하는 꽃집이 많고,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야지 웬만큼의 그런 이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초반에 그렇게 힘든 꽃집을 죽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식물을 안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가져다 놔도 막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시즌 때는 또 필요하잖아요. 어버이날이나 인사이동 때는. 근데 이제 1년 토탈로 하는 거라고 치지만은 그 정도도 못하는 꽃집도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많이 생기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단위의 꽃집들이 굉장히 조금씩만 사입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의 사장님들한테 여쭤봤죠. 이 방법이 없냐. 근데 또 거기 근처에 있는 화분집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로 이제 오시던 사장님들이 여기서 도매가를 못 사니까 다른 단지를 가게 되고, 다른 데서는 다 돼요. 여기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거기 근처 화분집을 가잖아요. 그게 이동 동선이 편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화분집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가다가 혹시나 해서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뭐라 했죠. 또 방법이 없냐,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나는 여기서 사야 된다. 다른 데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한 군데서 다 사진 않거든요. 여기도 둘러보고 여기도 둘러보고 해서 사고 싶은 거를 이제 찾고, 맞는 내가 원하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도 매출 그게 차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해서 찾아갔더니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2달 안에 3회 한 번 구매 금액 25만원 이상을 구매를 하면은 다시 회생을 시켜준대요. 네. 그 전까지 그 3번 구매할 때는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고유 번호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우선 얘기를 하고, 사입하러 갔을 때 이제 사무실 이름으로 찍을 거다 얘기를 하면 거기서 번호를 주고, 사입을 하고 계산대에 갔을 때 이 번호로 찍어달라 그러면은 그 번호로 찍어줘요. 그렇게 2달 안에 3번 구매할 때 한 번 구매 최소 금액이 25만 원이어야 된다는 거. 한 번 구매할 때 왕창 구매해서 그 금액을 넘으면 한 번 만에 회생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여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2번을 방문을 했고 한 번 더 가야 돼요.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정한 룰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야 되고, 또 안 가기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 미래가 물건이 너무 좋고 다양한 물품이 들어오고 관리도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훼단지도 좋은데 많아요. 두부에 작은데 또 되게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데도 좋은데 많은데, 한 번에 가서 이제 거기 안에서 다 해결하기에 크기가 그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가면 좀 편안하고 수월한 방법이고, 옆에 이제 화분집이랑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서 거기 안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고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면 좀 이제 편하죠, 사장님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해서 회원을 박탈시키고 이런 거는 솔직히 화가 많이 났어요. 다 개인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뭐 그쪽도 물론 그쪽 사정이 있겠지만 또 저희는 저희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뭐 초반에 갔을 때 뭐 그 직원분한테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런 시간 질질 끌기도 했는데, 솔직히 그분이 무슨 그게 있겠어요. 사장도 아닌데 거기 위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 사무실에서도.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런 거를 하소연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처음에 갔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지만 2번째 갔을 때는 이렇게 하면 해드릴게요 라는 방법이 생겼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뭐 또 모르죠, 또 다른 방법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구매 최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선은 제가 갔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 사입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지날 일 있으면 다들 사진 않아도 구경은 하잖아요. 아니면 조금 살 때 소비자가로 그냥 구매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신데,
가서 말을 계속 하세요. 그런 게 어딨냐. 나도 사장이고 도매업 하는데 조금 산다고 그러는 게 어딨냐. 그래서 계속 뭐라 하고 지끈지끈 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꽃집 자체가 너무 많이 생기고 경쟁이 치열해서 그만큼 또 판매가 잘 안 돼서 많이 사입을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다 많이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든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가게에 맞는 물품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만 구매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아예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꽃집이니까 또 주문 받는 일이 생기고 시즌이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큰 화훼단지에서 그런 커트라인을 정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내 그런 체력이나 이런 정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좀 작든 크든 무슨 상관이, 여튼 판매해서 돈 버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런 꽃집이 무슨, 작은 꽃집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런 커트라인을 만든 건지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되고, 저도 손님을 가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님을 가릴 수가 있는지, 그 사장님 보시면, 요거 좀 보시면 그런 커트라인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 미래에서 화분이랑 이런 거 사서 경남권에 지금 모든 고객들한테 그게 판매가 되고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 입장인데 이렇게 작은 꽃집들 구매 못하게, 도매가로 구매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DM 남겨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늘 긍정적인 생각, 나는 잘 될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안녕.